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정부의 올해 안에 10만 호 추가 신규 공급 발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말대로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정부가 이 시기를 확 줄여서 진행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3년입니다. 착공까지. 그렇다면 그 남은 기간 동안은 공백은 어떨까요? 일단 이미 발표된 세금 대책, 부동산 세금 개정안 때문에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 공백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려가 많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그냥 내가 이 집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해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연락받는 세입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 포함해서 이런 사람도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갑자기 문자가 오셔서 이번 세제 개편 때문에 본인은 입주를 하러 들어와야 된다.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만기 때를 대비해라. 막 그 학교 입학시키고 거기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또 집을 또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주변에 또 지금 월세나 뭐 전세나 굉장히 다 품귀 현상이 있는 상태라서 저희 채널의 기자가 취재할 때 인터뷰하면 일반 국민들이 저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저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현직 당 최고위원도 똑같은 문자를 받고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 최고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로서 비껴갈 수는 없는 거겠죠. 똑같은 국민이니까요. 누구나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죠. 단지 최근에 들어서 그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이제 집을 파셨지만 장특공 혜택도 받으셨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셀러 파이낸싱을 통해서 뭐 특별한 경우를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거주 1주택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세제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과연 이득을 보는 것인가 하는 네.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까지 들먹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집에 살지 못하는 형편은 100가지, 10,000가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려는 것인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인지 누가 좀 정부에서 제대로 된 해명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고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되는 네.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세제 개편 이후에 집주인들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게 됐죠.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는 문자를 보낼까? 혹시 나도 이런 문자를 받지 않을까? 세입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입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불안하게 지내느니 차라리 내가 대출 더 받아서 전세 대출 받아서 아니면 이 대출이라도 연끌까지 해서 하나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마저도 쉽지 않은 대출, 오픈런을 하는 대출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오픈런을 했는데도 바로 마감이 돼버리니까 사실 시민들이 이제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니까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으로 주택을 억누르고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9월 말에 잔금, 8월 되자마자 은행 오픈런, 땡땡은행 현재 받아놓은 대출 서류가 너무 많아서 8월 말부터 가능할 것 같다. 오픈런에서 은행 창구에 접수를 한다고 해도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군요. 대출 안 나올까 봐 잠이 안 온다. 계약을 포기해야 되냐. 이런 우려의 글들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다시 공급 얘기로 돌아가자면요. 집주인은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실입주를 하고 쫓겨난 세입자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오픈런을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고 전세는 메마르고 가격은 오르고 이런 상황을 매번 공급 대책이 메워줄 수 있을지. 왜냐하면 공급 대책은 정부가 파격적으로 당겨도 3년 후에 착공입니다. 착공, 완공이 아니라. 자, 이 공백을 도대체 어떻게 메꾸겠느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신기한 매매도 등장했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최근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같은 조건의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아파트를 교환하는 교환 매매. 그러니까 내가 같은 평수에 1동에 살면 같은 평수의 2동 아파트와 교환 거래 계약서를 하자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을 주고받지 않고 아파트만 바꾸고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바뀐 세제에 의하면 지금 1주택 실거주자예요. 근데 10년 전에 15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현재 55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40억의 이득이 생겼죠. 그럼 이 40억에 대한 이득, 이제 개편된 세제에 의하면 볼까요? 당장 내야 될 현행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집이 안 팔려서 또는 그래도 조금 버텨볼까 하고 29년까지 버티면 그 집에 대한 세금, 40억 이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9억 3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환매매라는 방법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옆동 사는 집주인과 내 집을 교환해서 거래서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파트는 같은 비슷한 집인데 구입가 15억이 아니라 55억짜리 구매가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몇 년 후에 집이 56억 원이 되더라도 차익이 생긴 1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아까는 4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집만 옆동이랑 바꿔서 계약을 하면 1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셈이죠. 특정 케이스를 제가 단정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원리인 겁니다. 이 때문에 시세가 비슷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주거 환경만 크게 다르지 않다면 맞바꾸는 이런 중간 정산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불안 심리가 이제 가중화되다 보니까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카페에다 올려서 서로 교환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도도 한번 털고 가자는 생각에 이제 여기는 워낙 아파트가 오래돼서 거주 요건이나 보유 기간 채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익이 너무 크잖아요. 자, 정책이 시장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가요? 아니 못 따라간다기보다는 정책이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예, 저는 이번 세제 정책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 사안은 이제 교환이라는 건 맞바꾼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게 장기 특별공제가 이제 제도가 바뀌니까 만약에 장기 특별공제가 그대로 있다면 저렇게는 안 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라는 게 누진세입니다. 네. 일정 부분 소위 양도 차익이 많게 되면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볼 때 지금 바꿔놓으면 취득가액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저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게 했을까. 2029년도 가면 10억만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표에서 공제가 10억만 되는 겁니다.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는 이게 정의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걸로 인해서 아까 제가 비거주 1주택으로 돌아가면 자 저분들은 뭐 본인들의 절세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치고 불필요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장기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저게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요. 첫 번째는 들어와 살면서 있던 사람 쫓겨나죠. 네. 만약에 들어와 살지 않고 나 세금 감내할게 그러면 보유세 등을 감내하는 그 세금이 어디로 갈까요? 거기에 있는 세입자한테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느 모르나 피해자는 약자라는 거를 왜 정부가 모를까요? 네. 일단 정말 기발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까지 번거로운 거를 해야 되는 정책이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옆동과 또는 옆집, 윗집과 집 계약서만 바꾸는 교환 매매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현행법의 사각지대 얼마든지 파고들면은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지적이 좀 되는 게 이 정부 정책이 조금 더 간결할 필요가 있고 네. 조금 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절할 필요가 있고 네. 일관성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보면 이제 세금 관련해서도 계속 어떤 이 사유는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사유로 이제 집을 비우게 됐을 때는 인정을 해주냐. 뭐 손자 손녀를 양육하러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은 어떡하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이런 사례들까지도 네. 다방면에서 지금 이런 예외들 혹은 뭐 특이한 경우들이 네.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한 메시지와 정돈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수정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어허.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요, 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지금 확대 개편했습니다. 더 많은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듣기 위한 지금 그런 대책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어제 비공개 첫 번째 회의가 열렸고요. 세제 개편에 대한 성토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슬쩍 들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입니다. 이제 30분 후에 오후 1시부터 민주당에서 의총을 엽니다. 이 의총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하는데, 자, 지금 아까 박성민 최고가 얘기했듯이 지금 국민들의 이 쏟아져 나오는 이 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억울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수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 좀 보완책들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제가 볼 때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의원들이 이런 흐름들을 주도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저는 예를 들면 유권자들의 분노 또는 언론의 여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면서 정책을 갖다 후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간 40억 원 정도의 차익을 얻은 겁니다. 네. 그럼 1년 동안 그 집에 거주하는 이유만으로 4억씩 계속 이득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양도세라고 하는 건 양도를 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버블이 있는가, 이 버블을 계속 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란 문제와 그다음에 금융이란 문제, 그다음에 세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버블 위에 쌓인 거지 거품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억, 55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가 되겠냐고요. 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것들을 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네. 또 정부가 조세 방향에 대한 원칙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 정책들을 추진해서 추진의 결과들을 가지고 와야지 야 미리부터 추진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와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정책을 갖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라고 얘기하는 건 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부가 20일까지 이제 주택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에서 뭐든지 이제 너무 졸속으로 조급하게 추진된다는 데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제가 이 세제 개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다 확실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네네. 결국 이게 이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네. 그렇다고 하면은 당정청이 보다 섬세하게 조율하고 사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조세 개편이 가야 되겠다라는 합의의 도출 과정이 있었느냐가 네. 지적 대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에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책들 정말 현실적인 걱정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속보로 보내드린 이 정부의 연내 10만 호 추가 공급 대책도 정말 그 말 그대로 착공이 다 돼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현실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